그렇다면은 뭐 집안조사 중요성은 뭐 더 말해봤자 되게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집안조사를 하는 방법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안조사 종류는 사실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칠판에 나와 있는 건 뭐 집안조사 방법, 그 다음에 뭐 형식 이런 걸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좀 중요한 그런 거예요. 사실 면접 볼 때 이런 걸 더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되 면접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집안조사의 종류에는 뭐 현장에서 하는 현장 시험이 있고 그다음 실내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현장 시험에서는 가장 뭐 많이 쓰는 게 표준 관입 시험이 있고 아니면 콘 관입 시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쓰는 평판 제하 시험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실내 시험에는 물리 시험, 함수비, 비중, 액성 관계 같은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이 있고 역학적인 시험인 전단 시험, 일축 합축 시험, 그리고 삼축 합축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시험들이 뭔지, 언제 쓰는지를 설명을 조금 해야 될 텐데 먼저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준 관입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그 추를 30kg짜리 추가 있습니다. 그 추를 낙하를 시켜서 이렇게 로드라고 하거든요. 로드라고 하는 이런 그 쇠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때리는 거죠, 여기를. 해머로 때리는 거죠? 해머로 때려요. 얘가 30cm 들어갈 때까지 몇 번 때렸느냐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N값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때 네. 얻어지는 거를 N 밸류, 영어로는 N 밸류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N 값, N치라고 하는 거죠. 네. 이 값을 얻어서 집안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게 바로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그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드리는 여담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네. 그 여러분들 그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N치라고 하는데 N치가 아니라 약간 일본식 발음으로 N우치, N우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면접 볼 때 면접관께서 자네 혹시 N우치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죠. N우치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예, 그거를 좀 약간 좀 기억해 두시면 뭐 잠깐 그냥 교양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시험, 평판 제하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평판 제하 시험은 뭐냐면 현장의 지지력이 확보가 됐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요. 평판 제하 시험은 어떤 우리가 판을 갖다 놓고 이 판을 누릅니다. 그때 하중과 치마 그걸 현장에서 바로 구해서 이때 지지력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요. 그래도 지지력이 확보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기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거,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를 성현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집안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면은 성현대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내용만큼은 꼭 언급을 해 주시는 게 면접에서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N값이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또 독립기초 강좌에서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N값을 통해서 집안 변형계수, 그래서 집안 반력계수를 또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면은 제가 독립기초 강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그 수직 집안 반력계수거든요. KV0가. 근데 이 수직 집안 반력계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로 값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이제로 값이 이제 이제로 값을 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2800N이라는 것을 통해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값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집안 반력계수 말고도 사실 N값을 통해서 그 N치를 통해서 사질토의 뭐 상대 밀도 아니면 내분마 찰각도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예, 점성토 같은 경우에도 이 N값으로 뭐 점착력, 그 다음에 뭐 안밀에 관련된 인풋 데이터들, 아니면 일축, 압축, 강도 이런 값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어떤 경험식이라고 하죠. 경험식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값이네요. 네, 맞네요.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 차시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다뤄보고요. 그 나머지 질문들은 또 다음 차시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토지방과 같은 연약지방을 계량하는 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열악지방을 계량하는 공법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5대 건설사에서 대표적인 건설사에서 모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계량 공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연약지방 계량 공법 되게 많이 있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런 걸 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연약지방 계량 공법을 크게 분류를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약지방 계량 공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약지방 계량 공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치환공법, 안밀공법, 그리고 보강공법이 되겠어요. 치환공법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연약한 부분을 다 걷어내고 양질토사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흙을.
그래서 뭐 굴착 치환, 강제 치환 공법 이런 큰 치환 공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것들이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죠.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도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게 흙을 일단 퍼야 돼요. 퍼서 그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네. 갖다 버릴 때가 좀 마땅치 않죠. 네. 그리고 좋은 흙을 퍼다가 가져와야 돼요. 그 흙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치환공법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언제 주로 쓰이냐고 하면 정말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그리고 건물주가 뭐 당장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럴 때 좀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밀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나마 많이 안밀공법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연약지반 계량공법입니다. 일단 거의 안밀공법이다라고 알아두셔도 될 만큼 안밀공법이 대표적입니다. 안밀은 뭐냐면 여러분이 안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안밀은 어떤 그 포화되어 있는 점토 집안에 하중이 올라가면 그 하중으로 인해서 그 포화되어 있는 점토에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거든요.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안이 침하되는 걸 안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밀공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 그리고 구조물을 올리기 전에 그 이 하중 우리가 올릴 건물이나 구조물의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을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얘가 미리 침하가 다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올려놓았던 하중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것들이 바로 안밀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토하중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하중만큼 흙을 쌓아서 눌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공안밀은 진공 펌프로 물을 빨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빨아내는 진공안밀 공법이 있고요. 하중을 넣는 건 아니겠네요. 예, 이거는? 물을 빨아낸다기보다는 사실 그 진공압을 가해서 네. 물이 나오도록 네. 하는 게 진공안밀 공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의 저항법은 아예 수위 자체를 낮추어서 네. 수위가 떨어지면 그 흙 자체의 유효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밀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혹시 이게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뭐 이런 건가요? 아,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사실 좀 물을 다른가요?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물을 네.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그 집안의 위에다가 이렇게 그 천을 덮어놔요. 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천을 덮어놓고 아, 거기에 위에다가? 예, 그 진공 펌프를 갖다 놓고 네. 진공압을 가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속에 그다음 그때도 그 수직 배수제를 설치를 합니다. 네. 수직 배수제를 통해서 물이 뽑혀 나오는 거죠. 네. 진공압 때문에.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 안밀 촉진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샌드 드라인, 페이퍼 드레인 같이 네. 어떤 물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수제들을 설치를 합니다. 집안에 설치를 해놓고 하중을 태우거나 이런 진공압을 가하면 물이 조금 더 빨리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다 안밀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공안밀 공법이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고 얘는 이제 하중을 가해서 좀 진공압을 기다리는 가한다. 거잖아요. 진공압을 가한다. 네. 예. 얘는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네. 얘가 좀 더 오래 걸리겠네요. 얘는 이제 치마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네. 이런저런 논문을 보고 하면 네. 그 반드시 진공압밀이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리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그 성토를 하지 않고 바로 천만 깔고 압력 펌프 갖다 놓고 땡길 수 있다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성토하중 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네. 그 시간을 뭐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그 시간은 그 점토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네. 점토가 얼마 정도 투수개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안밀 이론을 보면 그 점토가 안밀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점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안밀을 진행해야 이 집안이 안정화되는가 계산을 다 해줘요. 네. 그런 다음에 보통 100% 안밀 완료는 보지 않고 90% 정도 안밀 완료를 시킨 다음에 하중을 걷어내고 그 다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빠르면은 뭐 한 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보통 1년? 1년에서 한 정도에서 2년 정도 많이 걸리면 더 걸릴 수도 걸릴 있고요. 수도 예. 있고요. 그렇군요. 이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당장 파내고 치환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보강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점토 집안에다가 대구강 다진 말뚝으로 집안된 보강이라고 했는데 다진 말뚝이라기보다는 그 모래 자체를 말뚝처럼 쓰는 거예요. 모래를 말뚝 형태로 점토 속에다가 박아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모래의 강도가 좀 발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SCP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모래 다진 말뚝 공법이고요. 그다음 네. 모래 대신에 자갈이나 회석을 쓰는 GCP 공법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집안에다가 시멘트 같은 걸 혼화제를 섞어서 아예 교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집안 자체에 이런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이라고 하는 그 교반 말뚝을 설치해서 강도를 좀 증가시키는 이런 보강 공법도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시공할 때 필요한 그 말뚝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말뚝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C 말뚝, PC 말뚝 이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 말뚝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얘는 이제 네. 집안을 개량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구조물을 버티기 위한 그런 건 또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결국은 집안의 강도로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아, 돼요. 예. 네. 그렇게 또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다뤄봤고요. 또 다음 차시에서 나머지 질문들을 다뤄보면서 또 이성현 대리님의 또 이 명답변 한번 기대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